2025년 5월 20일, 오늘 국내 주식시장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지표들 말고요. 시장의 큰 그림,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이 중요했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좀 방향이 달랐어요. 딱 혼조세였죠. 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변수들은 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5년 5월 20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결과부터 좀 요약해 볼까요? 코스피는 2601.80으로 마감했고요. 이게 0.06%니까 정말 아주 살짝 내렸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코스닥은 715.55, 0.25% 상승 마감했어요. 어제 무디스 발표 때문에 코스피가 0.89%, 코스닥이 1.56% 이렇게 빠졌던 거 생각하면 오늘은 그래도 좀 진정된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코스닥은 어제 좀 낙폭이 컸는데 그걸 일부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한 1,141억 원 순매도하면서 결국은 약보합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수급을 좀 더 보면 어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네요.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다시 샀어요. 610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양쪽 시장에서 모두 좀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쪽 그리고 전기가스 쪽이 각각 3.2%, 2.67% 이렇게 꽤 강했네요. 네, 그쪽이 좋았죠. 반면에 운송장비 부품이나 화학 쪽은 한 1.7%, 1.65% 이렇게 좀 빠졌고요. 네,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았던 테마들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시장 분위기를 읽는데 중요하잖아요. 어떤 테마들이 강했나요? 오늘 확실히 상승 테마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기하고 제약 쪽이에요. 특히 앞타머 사이언스, 이 종목이 인도 기업하고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요? 네, 이게 또 국내 바이오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메가 ECS, 여기도 호흡 치료기가 미국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이죠. 거기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코어라인 소프트나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곳들도 개별적인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의료기기, 제약 쪽이 강했군요. 또 있나요? 네, 두 번째로는 K뷰티, 열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신규 상장한 바이오비주라는 종목이 있는데 첫날 100% 넘게 막 급등을 했고요. 와, 100%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여기는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13% 이상 올랐어요.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K뷰티도 정말 강했네요. 그 외에는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 즉 AI 테마가 있었는데 이건 LG AI 연구원이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는 소식이 좀 영향을 줬고요. 로봇 테마에서는 나우로보틱스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대아TI,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이 이재명 후보의 고속철도 공약 검토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반응을 했어요. 어제 강했던 육계 테마랑은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럼 반대로 오늘 좀 힘든 시간을 보낸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역시 2차 전지하고 태양광 테마였어요. 이게 왜냐면 미국 공화당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여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좀 조기에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IRA 법안 폐지 가능성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주요 종목들이 다 4%에서 많게는 8%대까지 하락했어요.
이 법안이 사실 국내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보조금 혜택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급등했던 6개 테마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체리브로나 하림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기업들 움직임 중에서도 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그 재무 건전성이 좀 부각된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P&K 피부임상연구센터, 그리고 NFC 같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좋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했고요. 실적이 중요하네요, 역시. 네. 반면에 또 은행권의 기업 부실채권이 좀 늘었다. 이런 소식은 기업 전반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었군요.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CCS라는 기업이 양자 컴퓨터하고 OTT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20% 넘게 급등한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나 메가이시스 FDA 승인 외에도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KN솔의 대규모 수주 계약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 어제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은 생각보다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92.4원으로 다소 좀 안정을 찾았고요. 네, 환율이 좀 안정됐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 IRA 세액공제 폐지 법안의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대선 관련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나 고속철도 공약 같은 것들이 관련 산업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겠죠? IRA 법안과 국내 정책 동향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오늘 강했던 의료기기 제약이나 K뷰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IRA 관련 뉴스를 계속 좀 체크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겠죠?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그때는 또 기술적인 반등 기회를 누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책 관련주, 풍력이나 철도 같은 이런 쪽의 모멘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정책주는 변동성이 크니까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2025년 5월 20일 국내 시장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하면 코스피는 약간 주춤했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혼조세 속에서 의료기기, K뷰티, 그리고 일부 정책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IRA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와 태양광은 약세를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 미국 IRA 법안 관련 소식이나 국내 정책 동향을 계속 좀 주시하면서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의 실제 실적과 또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특히 급등했던 정책 테마주들이 과연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또 그게 정말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